그다음에 지원하려는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보시면 어쨌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교과, 종합, 논술, 수능 4가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수학이 재미있고 과학이 쉬운데 신문 방송 가고 싶어요. 자, 이제 제가 이때까지 쫙 정도 다 했잖아요. 어때요, 부모님들?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수학 듣고 수학은 다 들어야 돼요. 어떤 과목 들었을 뿐이고 이과 과목 들어도 사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과, 이과 없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어떤 성향인다는 과목만 가지고 단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듣고 그리고 부산대나 이런 주요 대학들은 과학 2개 시험 치고 뭐 인문계를 과학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미적 기하 치고 문과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근데 확통 치고 사회 2개 치고 자연계를 갈 땐 제한이 걸린 대학들이 매우 많아요. 소위 말하는 부산대 이상은 다 걸려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데 이과, 하이가 문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말할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하면 아이는 교과로 갈 겁니까? 수능으로 갈 겁니까? 학종으로 갈 겁니까? 학종으로 갈 거다 하면 생물 한번 들어주는 거 좋겠죠. 굳이 안 들을 이유는 없겠죠. 그럼 안 들었으면 어찌 됩니까? 생물 안 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굳이 안 들었다면 조금 뭐 늦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활동이 좋다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로 갈 건데요. 생물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되죠. 근데 안 들으면 대학 가면 피곤해지죠. 선수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수능 갈 때도 안 들어도 되죠. 그래서 어느 대학, 어느 과 갈 때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런 거 대학이 정해준 데 없어요. 서울대만 갈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 된다. 무슨 과목 들으라도 없어요. 아무 과목이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도 돼요. 근데 학종 갈 때 이런 과목 들으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말이 많아지겠죠. 물리, 지구과학만 들은 아이가 의대 가겠다고 세특에다가 의대 관련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거 외에 엄청나게 안 들으면 큰 불이겠다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나오면 답을 이제 어떻게 드리죠? 생기부 관리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 부모님이 학생이 하는 거 아니고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학교 생활, 교과 생활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자연히 잘 적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없어서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혹시 뭐 질문 사항들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으신가요? 없으면 마실 겁니다. 네. 어느 영역인지 무조건 한 영역이었나? 정해져 있어요, 쓰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뭐 독서를 했는데 이걸 독서에 넣게 되면 이걸 녹여서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써가지고 이거를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독서 내용을 과목별 세부특히 적으려면 그 수업 시간에 그 독서 활동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활동한 건 적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고 선생님이 뭐 토론을 했다. 그럼 그 책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세특이 적히고 독서에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읽었어요. 근데 이걸 세특이 적어달라면 적을 수가 없죠.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중복이 될 수 있는 게 독서. 수업 시간 하는 거를 여기 적고 저기도 적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전제는 수업 시간에 했었어야 돼요. 활동이. 네. 적을 수 있는데 선생님 조금 착각하셨어요.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못 적었던 게 말이에요. 이걸 네? 아, 로봇공학. 네, 네. 안 와도 되죠. 그거는 그 교양 과목이니까. 근데 교양 과목인데 그 만약에 꿈이 바뀌어가지고 어학으로 가려 했을 때는 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교양 과목이 하나예요. 근데 그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교양은 다 패스와 페일인데 외국 제2외국어만 등급이 나오죠. 아니요, 교과에서 수업을 들으면 교양 과목을 20단위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모든 다른 교양은 다 패스인데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등급으로 나와요. 1에서 9등급까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적분을 안 들었으면 만약에 이제 문과 계열 이거 모르는데 확통을 했으면 위적분 들을 기회가 학교에서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적분 했으면 확통은 뭐 혼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과 가열로 가면 나중에 가면 위적이나 기하가 좀 어려워서 확통하겠다는 애들이 학교에서 개설 특별히 해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위적을 따로도 추가로 개설하게 이런 경우는 잘 없을 수 있겠죠.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조사를 총 5번 하게 돼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했다고 그게 확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어느 것도 해가 딱 갈라버리면 꿈이 계속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잘 고민거리지가 아니겠지만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교사 수급하고도 걸리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그 교사 필요하지만 안 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비조사를 쭉 해가면서 몇 월 달에는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니까 교사를 이쪽에 증원해야 되겠다, 빼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수학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학생이 지금은 뭐 많았는데 가면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 몇 번을 하게 되고 최종은 11월 10며칠 날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인하면 못 바꿔요. 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변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진짜 학종을 정했는데 미적으로 2학기는 답변이 많이 좋아지죠. 이렇게 하면 이미 수업이 3학년 거는 사실 3학기 때 미적을 안 열어준잖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안 하고 지나가면 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선의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위적을 하려 했는데 얘가 1등인 아이였어요. 2등인 아이가 위적하면 뭐 10몇 명밖에 안 돼가 1등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확통 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3월 달 돼가지고 확통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확통해서 이제 1등급 받을 만한 애가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아 미치겠죠. 완전 민의대가 싸움이 나고 학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때 딱 끊어야 돼요. 책도 주문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덜 민감하신데 한 1학년쯤 지나고 나면은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 4과목 하잖아요. 물리반, 화학반, 생물반 뭐 이렇게 생겼는데 와, 생물에 이번에 물리에 공부 잘하는 거 많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1등급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째 얘가? 옮기잖아요. 이쪽에서는 좀 설명이 이거 좋은 거예요. 경쟁이 덜해져서. 근데 만약에 생물 쪽에서 그걸 받아줘서 왔다면 난리가 나고 5만 미던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거의 죽을 동 살동대를 달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미래를 막으려면 무조건 안 된다고 잘라야 돼. 그걸 잘 못하면 학교는 1년 내내 민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오면 얘가 1등급, 2등급 받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교육청으로 맨날 전화 와요. 왜 11월 며칠까지 끝나야 되는데 왜 2월 달에 바꿔줬는데 3월 달에 바꿔줬는데 그 민원 감당 아무도 못해요. 누가 책임져요? 이게 모든 게 선의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선의가 아닐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최종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다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최종 보고라고 하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립의 경우에, 국공립의 경우에는 교원 수급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선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교육청의 최종 보고가 11월 며칠인 거예요. 그 전에 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은 단위 학교의 학교장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래 5월 달에 한번 하게 돼 있어요. 바로다. 그리고 3월에 아이가 뭐 모의고사가 4월 며칠에 이번에 쳤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5월 달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하게 뭐 일주일이 빠를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과정이었을 까 아마 온라인 이렇게 하니까 뭐 못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5월까지는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아니고 확정은 11월까지고 사인하는 게 확정이에요. 사인하시고 나면 학교가 못 바꿔주겠다면 못 바꾸는 거예요. 사인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못 바꿔주겠다면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사인했는데 바꿔주면 아까 말했듯이 영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되면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3학년 때 거를. 그렇죠. 2학년 걸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데 교육원 시작되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꾸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진짜 아이들끼리 눈치 싸움이 너무 치열해져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속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하면 그래서 할 수 있죠. 생기도 원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근데 물화생제 개설이 돼야 될 건데 개설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딴 학교도 기본 과목이니까. 작년에도 근데 물리가 한 2학교 정도가 개설됐더라고요. 공동교육과정으로. 근데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생물 안 들었다고 그걸 못 가는 거 꼭 아니라고. 근데 그걸 생물을 3학년 1학기 때 듣는다는 건 결국 앞에 들은 과목을 포기하겠다니까 수능을 다시 공부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애한테는 엄청 불리한 상황이 되죠. 새로 또 해야 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문과 이과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냥 우리 애가 선택을 할 뿐이에요. 미적하고 기하하면서 사회 쪽 선택하는 것도 아무 제한이 없어요 지금. 없다고는 하는 게 대학 이런 배우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런 대학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대학 없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 과목은 해야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 과목 안 하면 지원 못한다가 없다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뭘 배웠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능 해석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나 또는 수능을 가지고 정시에 가야 될 때 우리 대학이 우리 학과를 올 거면 반드시 어떤 영역에 무슨 과목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상대학교 이상의 학교들이 대부분 자연계열 그 해당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의 경우 수학의 경우에는 세 과목 중 기하, 미적, 수리 인지를 해야 되고 과탐도 반드시 과탐 하나를 쳐야 된다든지 과탐 2개를 응시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과목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수능 응시해야 돼.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안 했는데 교육학과 같은 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 수능 응시만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건 뭘 배우든 어떤 학과를 가든 어떤 전형을 지원하든 아무 제한이 없어요. 수능을 치려면은 이런 학교를 가려면 내가 따로 공부를 해야 돼. 네, 수능 과목에서는 그걸 가격을 못 맞추면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3학년인데 교육과정에서 2학년에 물리 개설되어 있으면 2학년 물리 들으러 가도 돼요. 지금은 학기제고 고교 학점제 기반이잖아요. 3학년, 2학년 물리적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 1이 2학년도 개설되고 3학년도 개설되면 성적이 같이 나와요. 평가가. 학년 구분이 학년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 학교 2학년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표가 또 딱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학교 교육과정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없죠.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학교 그렇게 짜면 되죠. 왜냐면 물리 시간, 그러니까 과학 시간은 사실상 같이 두면 되니까. 같이 어차피 과학은 이동 수업이거든. 이동 수업 할 때 2학년 과학 이동할 때 3학년 사회 수업 이동. 이렇게 같이 맞춰보면 가서 들으면 되죠. 그건 학교에서 맞추는 건데, 이런 케이스들이 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변수까지 다 고려하면
시간표를 짜다가 날 셀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입상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서는 20명 정도 되잖아요, 한 반에. 그럼 70% 14명 이상 되면 개설을 해주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 자녀가 빠졌어요. 13명 되면 폐강 기준이에요. 그럼 폐강돼 버릴 수도 있으면 그 아이들 전부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생겨요. 근데 지금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교사도 선생이고 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면 2학년 기말고 성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성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성적이 딱 나오는 순간에는 이거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 내 새끼가 더 중요한 거지 남의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가 오겠다 하면 엄청 싫어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학교는 그런 거를 이제 2년을 당한 거예요. 지금 고3, 고2가 다 이래요. 당해서 엄청 민원 시달리거든요. 진짜 이게 말도 못하는 정도예요.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잘못 걸리면 진짜 그 선생님은 너무 악성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면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했지만 그 순간 판단으로 애가 이제 차도 그러니까 딱 바꿔주면 그냥 바꿔주면 얘는 너무나 해결되고 좋죠. 근데 그 영민원에 시달리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그러면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배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걸 2년 이상 경험한 학교에서 그렇게 쉽게 바꾸자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니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때까지 2시간 동안 목 터져라 했는데 별 의미 없다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관련 책들을 만들어냈지만 저는 좀 반대적 입장이었던 게 이게 교과서가 되면 곤란한데 지금 다 교과서적이 돼버린 거예요. 의대 가려면 뭐 해야 되고 뭐 약대갈 뭐 해.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요. 지금 고이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대학도 지금 생짜배기로 마루 타잖아요. 위에서 뺏길 건 없어요. 1학년도 주기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2학년 볼 거는 있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고3, 고2, 고1이 각자의 방식을 하는 그나마 고2, 고1은 같은 거예요. 작년에 지금 고3이 고2일 때는 대학교 1학년, 고3, 고2가 다 달랐어요.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럼 대학에서 진학지도 할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3개를 완벽하게 숙지 안 하면 무조건 저 선생님은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3 담임이고 고3 애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거 지금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질문하면 모르면 이제 공부 안 하는 선생님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1, 2학년은 같은 거예요. 3학년으로 달라서. 내년 되면 이제 1, 2, 3학년이 다 같아지는 거죠. 이제 하나만 달라지죠. 채택이 줄어드는 거. 그거 빼고는. 근데 이제 이게 바꾸는 게 혼란스럽고 어렵은 건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는데 가급적 늦춰졌으면 좋겠지만 교사 수급이 일단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해요. 교사 수급을 누구가 옮길 거고 이런 4년마다 선생님들은 옮기셔야 되거든요. 옮길 때 어느 학교에서 뭐니 이게 옛날같이 물화생기다 배우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애들 학교마다 다 한 해 한 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르면 그 선생들 배치를 다 달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닌데 교과서 문제도 더 걸려요. 교과서를 선택을 한 아이가 나가버리면 이 책이 반납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런 문제, 여러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수급이 많이 걸려가지고 있던 과목이 없어지게 되면 그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교사 수급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 모아가는 성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 공립고는 그게 좀 덜하지만 그래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신 거꾸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꿔주기가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하다가 알게 됐어요. 왜냐면 공급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17일 미만은 개강을 시키려고 딱 발표를 달아버려요. 규정이 있어요. 3년까지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 그때 딱 13명, 4명이 깎았다 해가 나이가 확인했더니 실명으로 제가 그걸 말했더니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짠하셔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물었더니 학생들한테 걱정하면서 13명이 설명을 하시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사하지 못하니까 17명 이하는 수사한다고 이렇게 딱 발표를 달아버리니까 3명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규칙에 20명, 그러니까 70%. 20명이면 14명 이하, 학교도 정한 70% 이하는 폐강. 근데 폐강을 안 시킬 수 있다예요. 폐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3명짜리 가면 원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살려줄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학교에 있는 과목이 영어, 수학, 사회과를 넘지 않거든요. 그 과목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어느 학과를 가더라도 통과. 그걸 뭘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과목을 얼마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기구나 학과나 연결시켜서 열심히 공부하고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선택해서 유분기가 생기느냐를 바꾸는과 아이가 고민하는 게 시간이에요.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의대가 다 사실은 자연계열감 누구나 다 꿈꾸는 거잖아요. 부산의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쓸 수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 쓰니까 당연히 경쟁이 약할 거잖아요. 거기 가는 게 맞겠죠. 부산의 의대가 부산대, 동아대, 인제대, 고신대 4개 있는데 경상대도 있고 울산 의대도 쓸 수 있지 4개 있는데 거기서 6개를 쓸 수 있고요. 다 지역인재고 교과 전형이 전부 다예요. 부산대 논술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교과 전형이에요. 생물 1, 2, 고급 생물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과 전형. 그리고 간호학과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과, 아까 보셨지만 간호학과 갈 때 부산 지역은 교과 전형이 60%였잖아요. 근데 무슨 생물 그런 거 했어요? 들어가서 힘들 수 있어요. 안 했으니까.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인문계를 공부하고 미적 공부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해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의대 갈 때 생물 2 안 하면 안 된다더라. 야, 억지로 관심, 생물에 관심 없는데 의대 가면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 지공부하게 충분히 놔둬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못 가는 방법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산 지역 의대 갈 때는 학종 생각 1도 안 하셔도 돼요. 부산대에 학종 있어요. 있는데 교과 전형이 훨씬 많아요. 그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요. 고민하시면 내신 성적 더 잘 따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공통과정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통합사회를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배워야 되고 단위수가 특정 과에서 사회과에서 10단위를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게 8단위예요. 1학기 4, 2학기 4. 그러면 한 과목을 더 해야 되겠죠. 한 과목이 무조건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회 1학년 1학기 2학기 있고 2학년 1학기 있고 한국사는 2년에 걸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단위수 다 더하면 과목이 나오죠. 네. 그걸 안 배웠다는 아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전학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심사위원회 거쳐가 해야 되지만 그럴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짜게 돼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는데. 보통 그 신입생의 경우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3월이나 5월이 과정을 설명할 때 하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학부모 전체 모임한테 교육과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 조사라든지 다음 관계를 어떻게 진행해서 부모님께 언제 이런 설명회가 다시 한 번 더 있다라고 근데 얘기를 못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통신문이랑 다 의무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른 걸 저희들이 이제 찾기, 그게 학교 부산에 한 150개 있는데 다 통제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교육생은 이렇게 하라고 안내가 나가고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최소 몇 번은 조사하라고 이렇게 기본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거대로 기본을 안 지켰으면 학교가 큰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가이드라인 다 지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걸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다 겪고 있으니까 다 힘든 것 같고요. 그나마 고3보다 낫지 않나요? 남학생의 경우 집에 가정통신문 좀 잘 안 가지고 오지 않나요? 지금 보통 가정통신문이 가정에 전달제로 하는데 애들이 출석하는 날이 한 달에 한 3분의 1 정도면 그때 여러 개의 가정통신문을 한꺼번에 왕창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나름대로 여학생들이 해서 먹고만 친구들은 잘 챙겨가는데 이걸 학교에 그때 가정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앱이라고 요청해서 거기에서 학교 가정통신문을 바로 거기에 탑재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게 학교 자사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1 학부모 처음이라서 보통 1시간 반 안 넘어가는데 오늘 2시간 10분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죠?